대왕고래에 쏟아지는 의구심? 아니 하재근 평론가님, 대왕고래라는 게 대체 뭐예요? 예, 드디어 이제 산육국의 꿈을 담아서 그 대왕고래 지역부터 올해 말부터 시추를 한다는 건데 바로 그 동해 영일만 인근에 그 석유와 천연가스가 매장돼 있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온 거잖아요. 네네. 140억 배럴. 네. 그 지역을 총 7개 지역으로 나눈 거예요. 근데 7개 지역의 이름이 다 물고기 이름인 겁니다. 대왕고래 지역, 오징어 지역, 명태 지역, 홍게, 방어 이렇게 쫙 이름이 붙었거든요. 그래요? 근데 그 7개 지역 중에서 8광구하고 6-1광구 북부에 걸친 저 지역이 정확한 위치는 지금 보안 사항인데 저 대왕고래 지역이 가장 석유가 많이 묻혀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저 두 지역을 대왕고래 지역이라고 한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 대왕고래 지역부터 올해 말에 시추에 들어간다고 하는 건데 저기가 석유공사가 외국의 뭐 세계적인 심해 탐사 기술 평가 기업이라고 하는 액트지오라는 회사에 의뢰해서 저기에 석유 천연가스가 묻혀 있을 가능성이 유망하다라는 평가를 받아서 시추에 들어가는 건데 시추 성공률은 20%라고 합니다. 사실 언론조차도 액트지오라는 기업에 대해서 생경한 이름일 테고 더더욱 시청자분들과 국민분들한테 더더욱 생경한 이름일 수 있는데 과연 어떤 회사인지 벌써 야당은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액트지우사의 본사 주소지는 가정집이고 연평균 매출은 27,700달러, 한화로 약 3,800만 원 정도의 구멍가게 수준이고 윤 대통령이 말한 세계치고의 수준의 기업치고는 외양상 초라합니다. 들으신 것처럼 민주당이 이른바 첩보, 무슨 정보를 얻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가정집이라는 거예요. 지금 액트지오 본사 주소의 가정집, 거기다가 매출 초라하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걸까요, 김명선 기자님?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대형 프로젝트를 이끌어야 할 회사, 그러니까 액트지오의 본사 주소지가 가정집으로 이렇게 보이는 곳에 위치한 것이 확인이 되면서 많은 분들의 의구심도 갖고 또 불안해하는 것이 사실인데요. 이건가 봐요. 이 건물인가 봐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요, 지금 텍사스주 휴스턴에 위치한 지금 이 사진의 이곳, 액트지오 본사를 내가 직접 가봤다. 라는 방문기를 게재하면서 이렇게 사진도 올리고 있습니다. 보시면서 많은 분들이 뭐 느낌이 쎄하다. 그리고 집 앞에 임대라는 입간판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목격담이 전해지면서 또 부동산 중개 사이트에는 이 주소 본사에 해당하는 건물이 일반 가정집처럼 생기면서 일부 누리꾼들은 페이퍼 컴퍼니 아니냐라는 의심도 지금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정부 관계자는 또 이렇게 설명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브레오 박사, 지금 우리나라에 왔는데 아브레오 박사는 자원물리 탐사 해석의 권위자다라면서 대형 정유사인 엑손모빌에서 고위급 기술자로 아주 오랫동안 일했던 인물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저 건물 보세요. 건물이라기보다는 집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적확할 것 같아요. 저 집을 보면 우리가 흔히 미국 드라마 미드에서 보는 그런 집이잖아요. 평화롭게 아이들이 자전거를 타다가 아무 잔디밭에나 뚝 던져놓고 엄마 밥 줘 하고 들어가는 그런 가정집, 그런 미국의 여느 가정집 같은 비슷한 집인데 일단 저기가 주소지를 검색해봤더니 액트지오의 본사 주소로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민주당 얘기처럼 외양상 초라하고 매출은 더더욱 몇 천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3,800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왜 이게 천문학적인 프로젝트다 보니까 더더욱 신중해야 되고 지금 의구심이 갈 수밖에 없는 대목이잖아요. 그런 가운데 저 액트지오의 대표라는 아브레우 박사가 오늘 논란 속에 오늘 한국에 왔어요. 자,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We would like to ask you, like, how can we interpret your visit to Korea? Is it some sort of assurance about the final results, or can you... Well, actually, the trigger was the press conference that was on Sunday, and then raised a lot of questions in the Korean for the Korean people and the Korean community. So then I'm come here to discuss with KNOC what's the best way for us to
approach this and actually to give better or more clear responses for the Korean people. 지금 저렇게 한국에 오자마자 진을 치고 기다리고 있던 한국 기자들의 질문에 답을 했는데 사실 저 몇 마디 답이 백성문 변호사님 저 몇 마디 답으로 지금 의구심이 뭐 해소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일단 조금 전에 나왔던 것처럼 저 액트조 본사 주소지와 매출액을 보면 이런 대형 프로젝트를 수주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곳인가에 대한 의문은 당연히 있고 네. 그에 대한 답은 오늘은 하지 않았습니다. 아하.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건 그럼 어떤 근거로 저 지역에서 지금 뭐 석유하고 천연가스 140억 배럴 정도가 묻혀 있다고 판단하게 된 건지에 대한 얘기도 오늘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소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아직 뭐 저분이 왔다는 것만으로 의혹이 해소될 수는 없는 것이고 네. 과거에 1976년에 또 박정희 대통령 때도 네. 한번 그런 해프닝 있지 않았습니까? 아하. 이번에도 많은 분들이 이제 대통령이 발표를 했기 때문에 신뢰성이 높다는 얘기는 하지만 그래도 뭐 가능성이 20% 얘기가 나오는 거 물론 20% 굉장히 높은 확률이라고 합니다만 네. 그런 확률이 도출된 근거 등을 정확하게 밝혀야 되기 때문에 일단 7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조금 전에 논란이 됐던 저 본사에 관련된 이제 논란에 대한 해명 그리고 도대체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런 결과가 도출됐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신다고 하니까 네. 그걸 듣고 이제 어떤지에 대한 평가는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하. 많은 정보를 주겠다는 거예요.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잠재우기 위해서 7일, 모레예요. 금요일 날이에요. 뭔가 지금 어떤 발표를 할지는 아직은 몰라요. 베일이 거치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보세요. 야당은 이 대왕고래 시추 발표 시점부터 의구심을 거두지 않고 있어요. 그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중 8구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석유 탐사를 놓고 확률이 20%라고 합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80%는 아니란 얘기입니다. 부산 엑스포에 들어간 돈 비슷해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성공하기를 바라지만 그 과정에서 예산 낭비 요소가 없는지. 윤석열 대통령의 발표대로 석유가 콸콸 나오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중대한 발표에 또 천공의 그림자가 보인다라고 여기저기서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연의 일치이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러면 대통령실과 뭔가 천공이 정보를 받았던가 아니면 천공이 이런 얘기를 믿고 했던가 이런 것들의 의혹을 당연히 국민들은 갖게 되는 것이죠. 정당한 저는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보여지는 이런 것이죠. 자, 들으신 것처럼 야당은 일제히 비판 일색인데 지금 보세요. 박성배 변호사님 이 비판 중에 우리 귀에 딱 들어오는 이름이 지금 있습니다. 뭡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통해 석유 가스전 개발 가능성을 언급하자 여기에 천공이 논란의 대상으로 떠올랐습니다. 그 이유는 역술 유튜버 천공이 앞서서 우리도 산유국이 될 수 있다고 발언한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하. 이 천공이 지난달 16일 유튜브에 업로드한 영상에서 우리는 산유국이 안 될 것 같나 앞으로 된다라고 발언했는데 이 영상은 지난 1월 14일 수원에서 촬영된 것이라고 합니다. 이 영상에서 천공은 엄청난 값으로 쓸 수 있는 것들이 파면 다 나온다. 이 나라 저 밑에 가스고 석유고 많다. 예전에는 손댈 수 있는 기술이 없었지만 지금은 그런 게 다 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영상에서요. 영상이 지난 16일 날 유튜브 채널에 올라왔어요. 지난달 16일. 그러니까 5월 16일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영상을 보니까 우리라고 산유국이 안 될 것 같나? 우리 땅 저 밑에 지금 석유하고 가스가 많다.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상을 찍은 시점은 더더욱 거슬러 올라간다는 거예요. 지난 1월 14일 날 수원에서 촬영된 거라는 거예요. 이래서 지금 우연의 일치일지는 모르겠지만 앞서 야권은 천공의 그림자가 보인다라고 지금 맹공 속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여당은 그럼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야당 일각에서 이런 거 나올 때마다 천공 개입설 얘기 나오는 거 어떻게 보십니까? 대통령을
이 비판하고 싶은 거야 뭐 야당으로서는 당연하겠지만 좀 비판을 품격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이거는 뭐 좀 약간 천박한 비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5개 정도 시추공을 박아야 되는데 한나당 한 1,000억이 넘게 든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내년도 예산에 이걸 반영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은 국민한테 일단 알려야죠. 이거를 뭐 정치적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에 지금 굉장히 좋은 일이 생기고 있다. 그리고 정말 좋은 일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런 식으로 좀 다 같이 기뻐하면서 이 문제를 바라봤으면 합니다. 사실 시청자분들 중에 김상일 평론가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뭐냐면 아니 우리가 산유국이 되면 좋은 일일 텐데 왜 야당은 이렇게 맹공을 퍼붓는 거야? 그리고 거기에 뭐 천공이 어째 이걸 뭐 마치 예언이라고 했다는 듯이 이걸 또 이런 발표를 부추겼다는 그런 뉘앙스로 천공의 그림자가 들이운다는 거야. 아니 우리나라 좀 발전이 되면 안 돼? 왜 그걸 지금 막 맹공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까요? 어떻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국민의힘 지지층에 있겠죠. 그러면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네. 천박한 비판을 하면 중도층이나 그리고 합리적인 민주당 지지층에서 그걸 좋아할까요? 천박한 비판을? 민주당을 오히려 왜 이렇게 천박하게 비판해? 라고 얘기할 거예요. 근데 그 천박한 비판이 먹히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 대상이 하는 행동들이 지금 국민의 신뢰를 전혀 얻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대통령실이 이 국민의 신뢰를 얻고 있다면 이런 천박한 비판이 먹힐 수가 없고 천박하다 오히려 그 반대 어떤 역풍이 불 텐데 지금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면 본인들을 돌아보셔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 왜 액트지오입니까? 이게 너무나 유수한 거기 때문에 경쟁을 통해서 입찰을 통해서 온 건가요? 아니면 왜 액트지오죠? 이거 비밀 작전입니까? 아하. 비밀 작전으로 액토지오만 해가지고 한 건가요? 근데 그 천공이 네다섯 달 전에 이것을 알듯이 어떻게 이렇게 얘기를 했죠? 국민들은요 이런 거에 대한 의구심이 있는 겁니다. 그런 거를 깔끔하게 풀어줄 수 있는 과정이 존재해야 돼요. 근데요 산자부 공무원들조차도요 이 발표가 뜬금없이 이게 뭐지?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다. 그럼 그건 뭡니까? 이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것이 산자부 내에서도 잘 알려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또 돌아갑니다. 비밀 작전이었습니까? 이런 게 조금 가능성이 커지면 알려지고 산자부에서도 이런 것들을 활용하자고 실무자들이 얘기하고 준비하고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 발표하는 거요. 산자부 공무원들 장관 오라고 하기 전까지 아무도 몰랐다는 겁니다. 그럼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이례적이잖아요. 국민들은 이례적인 거에 대해서 큰 물음표를 찍고 있는 것이다. 그것을 천박하다고 하기 전에 천박한 비판의 대상이 되는 본인들이 이걸 잘 해명하고 기대와 희망으로 그리고 국민의 미래에 대한 어떤 설렘으로 바꿔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신뢰를 회복하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백성문 변호사님, 지적하시는 분들 중에 그런 지적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첫날 대통령이 직접 이걸 발표할 정도로 정부는 비중과 중요성을 뒀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그날 그 자리에서 이런 내용도 나왔어요. 이게 만약에 개발되면 삼성전자 시가총액의 5배에 달한다. 2,200조의 경제적 가치가 있다. 마치 지금 석유가 콸콸콸 터져 나온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킨다고 지적하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사실 월요일 날 대통령께서 저렇게 국민들에게 알릴 때 제가 그때 방송을 하고 있다가 다른 방송을 준비하다 저도 저걸 얼결에 같이 보고 평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거의 확정이구나라고 느꼈어요. 저도 그냥 그 기자회견만 보고는.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이제 뉴스를 보니까 한 20% 정도 성공 가능성이 있다. 근데 이제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보통 5%가 넘으면 확률이 높은 것이고 15%가 넘으면 아주 높은 것이라고 하는 기사를 제가 봤는데 그걸 기준으로 하면 20%면 굉장히 성공 가능성이 높은 것이겠죠.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조금 전에 김상현 평론가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좀 국민들이 이 과정을 전체적으로 좀 보고 고개가 끄덕여지는 상황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까 뭔가 가정집인데 매출이 1년 매출 저거 얼마 되지도 않는데 저 회사에 맡긴 이유가 뭐지? 이런 거 대부분 모르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해주시고 또 7일 날 일단
그 박사가 직접 본인이 얘기를 한다니까 네네. 그 얘기 좀 듣고 그리고 이제 이 20%라는 부분이 굉장히 국민들한테 낮게 느껴지잖아요. 네. 그와 관련된 이유도 설명을 하고 그리고 20%가 된 이유도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그래야 이제 국민들도 납득이 될 것이고 그리고 이게 한두 푼 돈이 쓰이는 게 아니잖아요. 세금이. 뭐 최소 5개 정도를 시출한다면 5천억 정도가 들어요. 그러니까요. 5천억이 세금 낭비가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네. 물론 가능성을 위해서 해봐야 된다고 하더라도 네. 국민들이 이 정도 가능성이라면 충분히 해볼 만해라는 그런 대중적인 인식이 좀 있어야 되는데 네. 아직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그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7일에 모든 귀추가 주목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브레우 박사라는 사람이 7일 날 상세하게 대한민국 국민에게 설명을 한다고 하니까 거기를 일단 내용을 차분하게 들어봐야겠습니다.